전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에 맞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3개월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으로 미 정치권에서는 이 극단으로 치닫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말 그대로 어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네. 오른쪽 귀 윗부분이죠. 네. 귀 윗부분에 이제 상처를 입었고 지지자 한 명이 또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펜실베니아주 최대 경합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합주이죠. 그러니까 미국 선거, 미국 대선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인데 피츠버그 근처에 자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고 있었고 예. 한 5분 정도 지났었을 때 팡팡팡팡 처음에는 뭐 폭죽이 터지는 소리였다라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담이 좀 목격자들에 의하면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이 오른쪽 귀만 살짝 관통하는 그런 경상만 입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지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리고 2명도 지금 좀 상당히 심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러나요? 이제 좀 심한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백인 남성이 그 자리에서 사살이 됐고요.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사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다양한 억측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사건이 지금 4개월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씩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들어가서 여쭤볼 텐데 일단은 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 당시에는 좀 어땠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암살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죠. 그리고 나서 2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 2명의 대통령 우리가 잘 모르고 가장 임기 중에 그 목숨을 잃은 대통령이 암살 때문에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1961년이니까 그 이후에 암살 시도는 있었는데 암살을 실질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또 유명한 케이스가 1981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을 상대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근접거리에서 권총으로 가슴에 총을 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도 그 범행을 저지른 존 힌클리라는 사람이 내가 연모하는 조디 포스터라는 영화 배우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갖다가 정말 의연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그때 병원으로 실려가는 상황에서 간호사가 총상을 입은 가슴에 손을 대니까 내 부인인 낸시 레이건 여사의 동의를 받고 내 가슴을 만지는 거냐 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집도의들이 이렇게 딱 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에 민주당원은 하나도 없었고 공화당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요. 민주당원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농담을 하고 국가의 명운이 당신들 뭐 손에 달려 있네. 그리고 나가지고 지지율이 한 20%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번 이 트럼프 암살 기도 역시 지금 트럼프가 뭐 진짜 구사일생으로 지금 뭐 살아난 것이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좀 지켜보면서 사람에게 조금 운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천운이 작용해서 트럼프가
거의 멀쩡하게 이 암살 그쵸. 시도를 예. 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앞서 그리고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직 미 대통령들이 뭐 피격이나 피습을 당한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당한 후에도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주먹을 네. 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싸우자. 네. 이 장면이 외신들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했는데 이 네. 장면이 좀 11월 대선의 역사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저 예, 예. 화면 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이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바이럴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엄청난 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저거는 일부러 찍으려고 하더라도 찍을 수 없는 장면이 지금 잡힌 거예요. 얼굴에 피가 묻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사실 일반인이었으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었어요. 사실 얼굴로 날라오는 총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를 스치고 지나갔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의연하게 평정심을 되찾아서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 저러고 있고 경호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지금 이 연단에서 끌어내리려고 예. 하고 있는 모습인데 뒷배경에 이 파란색 하늘에 성조기가 저렇게 잡혔단 예.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아이코닉하다 그러죠.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 잡혔기 때문에 저거는 선거 기간 내내 아마 지금 뭐 저 트럼프 캠프에서 계속해서 이걸 갖다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저 사진 한 장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얻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득, 예.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지금 따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저 이제 극적인 이미지를 앞으로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텐데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 대선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은 저 이미지가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많은 부분 트럼프가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굉장히 뭐 당파적인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적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상대할 수 없는 그냥 에너미 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지도자라기보다는 자기의 열렬 지지층들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 그런 어떤 편협한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층의 호감을 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멜라니아 여사가 네. 지금 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괴물이지만 우리가 이를 계기로 좌우 따질 거 없이 민주당, 공화당 따질 거 없이 국가가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예. 그런 지금 뭐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역시 이제 앞으로 개최가 될 전당대회에서 그런 발언을 좀 하고 그러면은 국가적인 영웅으로도 뭐 부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트럼프의 어떤 심성과 뭐 좀 천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지금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에 트럼프가 서 있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멜라니아 여사가 이야기를 꺼냈던 것처럼 사살된 총격범에 대한 좀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살이 됐고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밝혀진 것들이 공화당 당원이긴 한데 과거에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 기부한 전력도 네, 있었고요. 또 총격이 발생한 이 펜실베니아 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 아무래도 지지세가 좀 팽팽한 경합주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뭐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도 엄청나게 혼재돼 있다고 하던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펜실베니아가 아까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일 중요한 경합주라고 볼 수 있어요. 한 7개 정도의 주가 지금 경합주로 손꼽히고 있는데 예. 펜실베니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일단 선거인 단수가 가장 많이 걸려 있습니다. 예. 20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펜실베니아를 승리를 갖다 하면은 20석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가 지난 한 20년 동안은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찍었습니다. 예. 근데 2016년에 어떻게 보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시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1% 차이로 이겼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된 것이고 2020년 대선에는 바이든이 1.2% 정도로 이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불쾌했죠. 이게 이제 뭐 부정선거다, 뭐 난리를 친 다음에 아마 기소를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기소는 기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라는 심산이고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지금 경합주인 것이 이 지난번 대선 토론 이후에 전국적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합주의 지지율도 조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조지아라든지 네바다랑 아리조나의 어떤 지지율 격차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펜실베니아는 그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도 펜실베니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여전히. 그리고 트럼프는 반드시 2020년에 억울하게 빼앗겼던 펜실베니아를 되찾아 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양 후보가 펜실베니아에 이 화력을 갖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단지 이 범행을 저지른 이 20대 백인 남성이 예. 그때 당시에 이 불법 이민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트럼프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좀 억한 감정이 있어서 뭐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불법 이민 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일단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색인종이 아니고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불법 이민자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원이었다고 하고, 근데 예. 공화당원증을 뭐 취득하는 건 너무 쉬워요. 미국에서 뭐 경선이 열릴 때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나 공화당원 하겠어 그러면은 공화당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 공화당에서 뭐 탈당하는 것을 잊어먹고 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공식적인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정말 해석과 억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가 상당 기간 동안 좀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게 트럼프도 그러고 있고 바이든도 그렇고 지금 어른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따르는 그 후보들을 따르는 이 인사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과격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적어도 바이든과 아직까지 트럼프는 조금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이 미국 정치의 현 주소를 한번 좀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런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데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억측이 또 불러오게 될 이제 파장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난 이제 모든 일정 다 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네네. 피습 이후에 어떤 뭐 SNS를 통해서 메시지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고, 네. 혼자 걷는 영상과 사진도 네, 공개를 하고 네, 있고요. 네. 이제 당장 예정된 일정이 이제 전당대회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고 어떤 분위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가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적어도 적어도 3번의 집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트럼프가 원래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람, 물론 이제 추대는 전당대회에서 됩니다. 네. 대통령 후보로 실질적으로 결정된 그 정치인이 후보가 전당대회 첫날부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 이제 맨 마지막 날 쫙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트럼프는 그러지 않을까. 예, 트럼프가 뭔가 영상 메시지를 조금 내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첫날이나 뭐 해가지고 나는 뭐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귀에 좀 붕대를 조금 하나 하고 나오면 더 극적인 효과가 있겠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3번째 날 후보가 실질적으로 추대가 되는 날 그 붕대를 떼고 정말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뭐 지지자들이 뭐 열광을 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꿈꿀 것 같고요. 이제 단지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어떤 분열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정치, 미국의 좀 역사가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중요한 어떤 그런 순간. 중요한 역사적인 이 변곡점에 지금 미국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럼 어떤 모습들이 좀 연출될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달라지거나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트럼프의 정치적인 자산은 사실 증오를 먹고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증오의 메시지를 낼 것이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 범죄자는 민주당과 관련이 되어 있고 바이든이 뭐 사주를 했다. 그렇게까지는 그 주장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로 중도층까지 바라보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조금만 더 영리한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 조언을 잘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분열적인 지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어떤 통합의 정치인 그리고 어른과 같은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해보자 이제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번 전당대회 찬조 연설자 명단을 보면요. 그 공화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경쟁자였던 헤일리 전 대사가 포함됐던데 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니키 헤일리는 사실 경선을 거의 완주하고 그 경선에서 사퇴를 할 때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기는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단지 이제 어느 정도는 트럼프와 거리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던 것은 분명해요. 후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차기를 도모함에 있어서 뭔가 트럼프와는 좀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트럼프와 거리를 둘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뭐 순교자의 이미지, 뭐 어떤 영웅과 같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연출함에 있어서 니키 헤일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니키 헤일리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 커리어를 앞으로도 뭐 이제 또 대선 후보로 도모한다든지 그럴 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키 헤일리와 정말 아주 이 단합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뭐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측은 상당히 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바이든 측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피격 사건 이후에 좀 재선을 위한 TV 광고라던가 아니면 유세 일정도 좀 연기를 하면서 이제 피격 사건 규탄하고 또 미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이러한 행동들은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뭐 전략의 상당 부분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유세를 계속하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그게 네. 주요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선거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트럼프에게 범행을 저지른 어떤 이런 정치 범죄의 극악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는 이런 어떤 정치 혐오, 양극화로 치닫고 있던 어떤 그런 정파 정치를 벗어나 우리가 미래를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 후보 모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놔야지만 좀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화당 측에서는 이번 피격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 바이든과 민주당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론을 네. 좀 부각하고 네. 있는데 네. 이 피격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후보 사퇴 네. 요구가 좀 거센 네.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뭐 양 진영 모두 예. 결집은 할 만큼 했어요. 사실 이게 워낙 그 극단적인 지금 이 정치 이 혐오 그다음에 네. 정치 양극화인 심해져서. 상황에서 바이든을 지지할 사람 다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할 사람들은 다 트럼프 지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단지 네. 이제 조금 예전 선거와 달리 상당히 두터워진 어떤 무당파,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런 부동층의 마음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좀 국면이 조성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바이든의 사퇴론이 더 힘이 실릴지 아무래도 바이든 왜냐하면 더 트럼프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더 강해졌기 때문에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이 당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는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이든으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보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바이든으로 그냥 밀고 갈 것인지 빨리 조속히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정말 빨리.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지금 이번 주 안에 아니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2주 정도 시간 동안 정말 네. 숙고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내려진 결정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불을 지피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네, 있거든요. 네. 이번 피격 사건 전에도 나토 정상회의 때도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의 말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절대 그럼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남은 한 달간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참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인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주에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나토가 창설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그 기념 행사였기 때문에 정상회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행사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는 바이든이 조금 반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결과는 뭐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외교 안보 부문에 있어서 연설을 할 때나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 너무나 또렷하게 정말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힘 빡 주고 이번에는 잘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새로운 영국 총리 그 스타머 총리가 뭐가 지금 바이든이 잘못된 것이냐 너무나 멀쩡하다 그랬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실수를 했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정치적인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후보 사퇴론을 제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죠. 조지 클루니. 어떻게 보면 든든한 후원자였었거든요. 예, 기금도 많이 조성해줬고 정치 행사에서 바이든 옆에 앉아가지고 뭐 찬조 연설도 해줄 정도로 바이든의 정말 믿음직한 우군이었는데 조지 클루니조차도 사퇴론을 제기를 갖다 합니다. 이제 그런 게 트럼프가 절대로 당선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이든 사퇴를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상하원에서도 바이든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지금 이런 피습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바이든으로 그냥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예.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를 교체한다라는 것은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누구로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뭐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부통령 캐멀라 해리스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그리고 뭐 교통부 장관 피트 부리지지 월등하게 뭐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 대체제가 뭐 확실한 승리의 카드라면은 그들로 대체를 해야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라는 또 그런 논란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은 그럼요. 대체 후보를 선출할 것인지 물론 뭐 다
그 제도를 찾아보면 뭔가 방법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후보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바이든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돌아보면 이 미국 그 TV 토론이 처음 일어나고 나서 이제 미국 대선판이 굉장히 좀 요동을 쳤는데 바로 또 어제 이 피격 사건도 있었고요. 네. 4개월이 긴 듯 짧은 듯 굉장히 좀 많은 네, 일들이 좀 벌어지고 네,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뭐 일단 트럼프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과연 이번 기회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피습 사건으로 발생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그냥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언사를 구사할 것인지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정말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그렇다면은 정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천성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전의 트럼프로 그냥 회귀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조금 관심거리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은 정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4개월이 긴 시간이지만 또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 교체를 하던 아니면은 바이든으로 계속 가든지 빨리 결정해서 그리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상황의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과 향후 이 미 대선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